이어서 순국터널과 호곡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수상자이신 김장수님, 이영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도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김장수 기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를 위해 헌신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쪽으로 조금만 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오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여기도 봐. 표창장 보은군 복지정책과 이영춘, 이하 내용 주시는 분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조금만 오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형 군수님께서 한영 인사 말씀과 함께 군정 운영망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 최재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도정 슬로건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우리 보은군을 방문해 주신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보은군을 방문해 주신 김영환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지사님의 방문을 환영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윤대성 보은군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박경숙 충청북도의 의원님, 이범로 노인회 회장님,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계절은 봄이 왔지만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사님은 얼어붙은 민생에 훈풍을 불러일으켜 도민들의 삶에 개선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충북이 새로워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문화는 새로워지며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공항, 보은 김천 철도 구축계획 반영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은 향후 충북의 100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보은군이 소외되지 않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철면지역 보은에 온 국민이 염원하는 보은역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북 7개 노선 중 1순위로 청주공항 보은 김천 노선을 정부로 제출해 주신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로워지는 충북 그 중심에 보은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 도지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치열한 육치 경쟁 속에서 충북 소방교육대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노력으로 보건이 변화하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변화에 도움을 주시는 김영환 지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은군도 국민과 함께 충북 도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저는 680여 보은군 공직자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희망차게 맞이한 올 한 해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낸 보은군 미래의 밑거름이 열매를 맺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전체 인구의 36%, 1만 1천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농업인이 잘 사는 보은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 및 청년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붙이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가가 부담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은형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해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 및 보은 페스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번번이 배제되었던 보은군의 철도 유치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정책, 일하는 파포사업, 도농이 상생하는 충북형 일자리 사업 등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등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충청북도의 도전과 혁신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열정으로 도정을 이끌어가시는 지사님께서도 국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을 위해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159만 충북도민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김영환 지사님의 보은군 방문에 거듭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민이 바라는 새로운 미래, 군민의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훈을 만들어갈 2025년도 보훈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군정의 핵심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증가 시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훈을 만들기 위해 정비 여건 개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청년들의 꿈을 펼치며 어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행복한 출산, 든든한 보육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 육아수당 지급을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유아 양육 지원과 온종일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 학습 증진사업,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보훈군만의 차별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기회의 보훈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사회, 함께 존경하는 보훈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바로바로 생활 불편 수리반 운영, 경로당 주치 방문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신축과 보훈수당 인상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비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해피아이 센터, 평생학습관, 청년센터를 통합한 세대 공감형 온누리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군민 친화역 다목적 체육관,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쉼, 휴식, 힐링이 있는 보훈을 만들겠습니다. 보훈을 가로지르는 보청천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보천청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뱃들공원 재정비, 용천산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매력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낮과 밤이 아름다운 보훈 벚꽃길 축제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보훈만의 특별한 축제로 만들어 가겠으며 2025년 충청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보훈 대추축제는 농산물 축제의 한계를 넘어 쉼이 있는 감성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행복한 보훈을 건설하겠습니다. 보훈 제3 일반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고 보훈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기업 유치 및 지원에 힘쓰겠으며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 복지 문화 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최초로 시행되는 고은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비룡호수를 중심으로 한 비룡호수 관광단지를 새롭게 개발 조성하여 말티제 일원의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갖춘 송산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거점 국립등산학교를 신속히 건립하고 한반도를 동서로 잇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기후와 농촌인력 부족 형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미래농업을 육성하여 스마트 농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노지 스마트팜 조성,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가공 유통시설 등을 직접화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팜 확산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은 CJ, 대상, 풀먼 등 대형 기업과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충북형 기농인천 보금자리 조성,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기농기촌을 위한 스마트 경영 실습농장 조성 등 주거 및 실습공장을 마련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보훈군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결과 충북 소방교육대 유치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배려해 주신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제4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립교통재활원 유치, 광역 상수도 도입 등 보훈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철맹지역으로 이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청주공항, 보은 김천 간 철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보훈군의 발전을 넘어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철도로서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주공항 보은 김천 간 철도 노선을 충청북도 1순위로 반영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김영환 도시사님께서도 보훈철도 유치라는 역사적인 도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보훈군을 충청북도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도시사님 주제로 인사 말씀과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토크포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온 국민들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군수님은 아까 자랑을 안 하시던데 그 충청북도에서 GRDP 성장률 1등을 했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서 경제 성장의 속도와 그 크기가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내신 분인데 참 소탈하면서도 겸손하게 또 미래를 열어가는 온 군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 박수를 받을 게 아니라 최재형 군수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윤대성 의장님 1등 하신 거 아시죠? 네. 군의원님들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도의 산업경제위원회의 박형숙 위원님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이범로 노인회장님 제일 저를 많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황성열 이장협의회장님 어디신가요? 예, 맞습니다. 유철홍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보훈 출신 맞죠? 각급 기관장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장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훈군 협의회장님, 이영춘 복지정책과의 조무관님, 정발순 보훈군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오늘 저한테 꽃을 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면서 사심 결단을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보훈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훈이 뭐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많이 발전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인 저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보훈은 다시 도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자다 깨다 했는데 보훈 국민들한테 바치는 시를 하나 쓰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 시상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 머릿속에 삼파수라는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삼파수. 제가 PPT를 지금 못 보고 왔습니다만 삼파수 PPT 만들어 왔나요? 속리산 천왕봉에 빗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빗방울이 법조사 앞에 있는 개천을 타고 달천강이라는 강을 흘러 남한강의 상류로 충주로 양수리로 서울로 가게 됩니다. 한강의 최상류에 속리산 천왕봉이 있습니다. 또 그 물은 회인을 거쳐 대청으로 들어가면서 금강에 합류하는 그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물방울은 화북이라는 경상북도 화북 화서 지역인 화북을 거쳐
상주를 거쳐 낙동강에 상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형에서도 낙동강, 금강, 한강에 본류가 되어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지형도, 그런 산도, 그런 풍수도 없습니다. 삼파수입니다. 이것은 GPT에 치면 나오는 일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혹자는 천왕봉이 아니라 상고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삼파수의 중심에 속리산 천왕봉이 있고 거기로부터 세 강, 금강, 한강,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중심이 보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보은이 있다. 충청북도의 백두대간에 그 많은 산이 있지만 그 영봉은 속리산 천왕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보은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보은의 봄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밤새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AI라는 것이 있어서 가사를 집어넣으면 작곡을 해줍니다. AI. 그래서 그 AI로 오늘 노래를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콘서트다 생각하고 노래나 들으시면 됩니다. 삼파수 그늘 아래 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떨어진 물 한 방울 달천 지나 영한강 되어 이름 없이 흘러갔네. 화북을 돌고 회인을 지나 낙동강 품은 그 물줄기 말없이 흐르던 삼파수 그 품에 봄을 안았네. 사는 말이 없었고 바람만이 대답했지. 작은 생명이 깨어나 불꽃으로 피었네. 보은의 봄이 살아난다. 긴 어둠 속에서도 피어난다. 미친 노래 그 바람에 실려 가슴 깊이 번져간다. 보은의 봄이 다시 온다. 잿더미 속에서도 자란다. 삼파수 따라 흐르던 날들 다시 우리를 부른다. 법주사마당의 은행나무 600해를 견딘 우리처럼 상고 안에 흐르는 천년송 기억의 손끝을 지나며 그날의 함성 들려오네. 포구감이 적경조에 숨죽였던 시간들 이제 깨어날 준비를 해. 다시 속 불씨가 다시 꽃이 되어 타오른다. 보은의 봄이 살아난다. 흩어진 마음이 모여든다. 조용한 물결 맑은 그 숨결 우리 모두 깨운다. 보은의 봄이 다시 온다. 그날의 외침이 되살아난다. 삼파수 따라 피어난 사랑 그게 우리의 노래다.
교수님한테 선정하고 가겠습니다. 내친 김에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 비서실장이 김선희 비서실장이 본 분이신데 오늘 여기 왔다가 산불이 나가지고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분이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만든 노래인데 이걸 먼저 듣고 말씀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년의 숨결 문법주 사정의 품송 아래 속리산이 웃네 수학여행지 시온의 추억 그때는 93만 활기 창그 시절 하지만 지금은 발길이 줄고 산만의 산마저 위태로운데 철도 한 줄 없는 외로움 땀 연등한 기회 왜 우리 못 누려 이제는 달려야 해 청주공항에서 보를 지나 김천까지 수도권과 남부를 잇는 가장 빠른 길 또 하나의 길은 포항에서 상주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입체철도망으로 미래를 열자 철도는 길이 아니라 희망 침체된 경제의 숨결을 불어넣고 아이 울음소리 다시 퍼지게 젊은이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자 제 우차 계획에 담아주세요 보내 간절한 이 목소리를 국토의 중심 바로 이곳에 철길이 지나야 나라가 산다 이제는 달려야 해 청주공항에서 보를 지나 김천까지 수도권과 남부를 잇는 가장 빠른 길 또 하나의 길은 포항에서 상주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입체철도망으로 미래를 열자 삶은 나는 본 다시 그날처럼 희망의 철도 우리 곁에 오기를 이것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철도는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를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내년에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착공을 하고 가겠습니다. 착공을 삽을 뜨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이제 앞으로 3년 내지 4년 내에 보훈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충청북도는 어찌된 일인지 이곳 청주에서 영동옥천을 갈 때 대전을 거쳐서 갔습니다. 우리가 청주를 가려고 보면 차길이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도 왜 우리가 충청도에서 충청도를 가는데 충남을 거쳐서 가는가, 대전 IC를 거쳐서 가는가 하는 의문점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스코라는 건설회사가 저를 찾아와서 요 길을 놔야겠다고 민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게 일타 같은 것인데 K대학의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습니다.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왜?
통행료만 갖고도 이 길은 다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군에서 돈 마련할 필요 없어요. 우리 충북도에서 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니 23.9km가 단축이 되고 21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비게이션이 전부 부산 대구에서 올라오다 영도까지 와가지고는 이 길을 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 보은을 거쳐가는 이 길을 타서 서울로 중부고속도로 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 길이 뚫리고 나면 경부선은 녹수는 경부선이 된다. 그러면 보은은 내륙교통의 중심이 되게 된다. 이건 확정되어 있다. 내년에 착공한다. 내년에 착공해서 길을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보은의 분위기가 확 바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하시죠? 이 고속도로가 옥천 영동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경부선 가운데 돌아가는 경부선을 숏컷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경부선 지도입니다. 지금 이 길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천안, 대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무슨 도로냐? 요것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15년 전에 개통한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내비게이션 선생님이 그때는 없었는데 내비게이션 선생님이 거제, 울산, 대구, 부산에서 내비게이션을 틀면 어느 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유선홍 선생님 한번 해요. 오른쪽에 있죠. 중부 내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길로 하나도 빠짐없이 길로 가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지금 경부선을 달리지 않습니다. 중부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선생님의 공입니다. 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보은을 거쳐서 청주를 거쳐서 일로 올라가는 길을 뚫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싱링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보은 쬐끄만 3만 명 되는 보은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저 철도는 보은 교육민들이 10만 명 서명 받았다고 지금 나라가 저 철도 계획에다 저걸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길을 뚫게 되면 대한민국 GDP가 5% 올라갑니다. 아까 얘기한 게 돌아가는 길에서 바로 가는 길로 감으로써 서울 가는 길이 30분 단축된다니까요. 미세먼지 줄죠, 휘발유 줄죠, 시간 절약되죠. 그래서 저 철도를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송에서 평택 가는 그 차표를 못 사가지고 트래픽이 심한데 그 길을 놓을 필요가 없어. 김천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미싱링크를 연결하면은 경부선 철도를 증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판도가 바뀌는 거다 말입니다. 거기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은이 있는 거지, 보은 3만 명을 위해서 저 길을 놓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놓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건 이미 됐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왜 안 됐나? 이 청주공항에서 서울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여기서만 얘기입니다. 여기 언론인도 있으면 쓰지 않도록 하요. 현대건설이 서울 송파에서 판교를 거쳐가지고 동탄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것을 민자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 길차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내려옵니다. 서울서 오는 것은 내려와 있고 김천에서 거제나 김천에서 부산 가는 길은 경부선이 나 있고 그 사이만 이가 빠져 있는데 그 키로가 얼마냐? 70km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만 연결하면 대한민국이 물류의 혁명, 교통의 혁명, 산업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나게 되어 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할 것이고 대통령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제가 가서 설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온갖 박터지게 싸워서라도 저걸 가져오지 제가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은 뭐 여기 또 뭐 성주 가는 고속도로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훈은 걱정 없습니다. 보훈은 이미 저 도로로 보훈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거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3만 명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이 오늘 이후에 달라져야 되는데 잊어먹을까봐 먼저 하겠습니다. 보훈이 지금 충청북도의 관광 1번지입니다. 보훈이 유네스코 법주사가 있고 천년사천년 법주사가 있고 아까 얘기한 삼파수의 속리산이 있고 그리고 금강이 있고 회인 일대에 금강이 있고 전 세계에서 이런 데는 없습니다. 백두대간, 천년사찰 그리고 대청호 이 엄청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없나? 숙소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아침에 와서 비빔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보훈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속리산 관광호텔에 수학여행 오고 수학여행 관광호텔에 신혼여행 오던 데 아닙니까? 이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도안에서 모든 지역에 다 호텔이 생기는데요. 지금 옥천도 지금 생기는데 장계유원지에 생깁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충주에는 원익이 투자해서 악어섬에 대형 리조트가 생기고 다 하는데 보훈은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호텔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자고 가야 합니다. 그래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군수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누구 뒷다리를 잡고라도 꼭 만드세요. 그리고 좀 과감한 투자를 하고 보훈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숙소를 자고 가는 관광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관광을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제가 충청북도에서 지금 혁명 하나 일으켰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들렸다 왔습니다. 처음 발단은 청주에 있는 상단공원에서 일요일날 무료 급식을 하는데 저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무료 급식을 하는데 1000명이 모였습니다. 밥을 굶는 노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보다 1인당 GDP가 앞섰다고 하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가 밥을 굶는 노인이 저렇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밥을 굶는 노인들에게 밥을 드려야겠다, 밥퍼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5세 노인정에 가서 95세까지
고수도 붙여야 돼. 지금. 이제 젊은이 하나가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돼. 옛날에는 젊은이 세 사람이 하나 부양해. 그래서 제가 노인들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고스톱 치더라도 하루에 1시간 반, 1시간만 일하고 치자. 그것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했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아마 전국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노인정에서는 1시간 일하고 하루에 따박따박 10,000원씩 우리가 줍니다. 작업장에서는 1시간 반 일하고 15,000원 줍니다. 장애인들도 작업장에만 가면 무조건 1시간 반 일하고 15,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0명, 300명 정도가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곧 5,000명 될 것이고 곧 10,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작곡은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로 한번 틀어드리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세번 내리 나라 우리가 세번 내리 나라 일거리는 농산물 전처리, 그 다음에 공산품 조립 포장, 그리고 농산물 소포장, 여기에 무한정한 일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세부터 95세까지는 지금 97세까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한 300명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몇십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세부터 70세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로 합니다.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이거는 일하는 바쁜데 이거는 1시간 반 일하고 15,000원. 요거는 4시간 일하고 6만원 받는데 6만원 중에서 36,000원 농민이 내고 24,000원 재정부수하고 제가 줍니다. 지금 농촌에서 도시농부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없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부 때문에 산맛이 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3만 명이 등록을 해놓고 있고 작년에 30만 명이 투입됐는데 올해 100만 명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에서 60세에서 75세까지는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이것이 여름에는 6시에 가서 10시에 오는 겁니다. 7시에 가서 11시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 받고 75세에서 95세 되면 요거 가서 하루에 따박따박 15,000원 받으면 된다. 그러면 요 밑에 어떻게 하냐? 이게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하는 기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4시간 일하고 5만 원 줍니다. 5만 원. 전업주부들이 출장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러 동네에 있는 작업장에 가면 5만 원 줍니다. 이 중에서 2만 원은 우리 도가주고 3만 원은 공장 주인이 줍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 고역입니다. 1등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1등이에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등이에요. 여기 GRDP 성장률 1등인데 충청북도 1등이라니까요. 회장님 뭐가 1등이냐 하면
전국에서 투자가 1등입니다. 투자. 제가 22년 7개월 됐습니다. 올해 한 것 같지만 2년 7개월 됐는데 2년 7개월 동안 56조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북도에 56조. 그런데 1124개, 1400개 기업이 지금 며칠 전 일이니까 저게 지금 55조 9392억 원이니까 56조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56조.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강원도가 얼마입니까? 강원도가 우리가 땅이 우리보다 3배 넓고 인구는 비슷합니다. 근데 강원도에 지난 2년 7개월 사이에 1조 투자됐는데 충청북도 56배가 투자가 됐단 말입니다. 충청남도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인구도 2배 가까이 되죠. 근데 충청남도가 얼마입니까? 우리 반도 안 됩니다. 부산이 우리보다 인구 3배 넘 많은데 부산이 우리보다 8분의 1, 9분의 1도 안 됩니다. 야, 저 김영환이가 정말 도지사 되니까 정말 도가 뭐 엄청 잘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전국에서 이렇습니다. 반도체 1등입니다. 우리 반도체 실제로 2등, 3등이지만 HBM이라는 AI 반도체는 전량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지금 AI 저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초고속 초공급 용량의 반도체는 100% 다 SK 하이닉스가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기차의 42%를 중국이 만듭니다.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가 만듭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우리나라 태양광의 82% 여기서 만듭니다. 한화가 만듭니다. 큐셀이. 화장품 전국에서 우리가 2번째로 많고, 식품 우리가 전국에서 2번째 많고, 물류 우리나라 1등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저기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첨단 산업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시시한 거 아닙니다. 3D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첨단 산업, 바이오 1등이야. 신약 2등. 지금 1등인데 절대농지라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 농촌지역이 알죠? 절대농지. 절대농지는 절대 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농지. 절대농지. 예? 절대농지 한 평이라도 땅 푼 적 있어요? 못 풀죠. 이거 제가 싸워가지고 대통령한테 싸워가지고 충청북도에 117만 평을 풀었어요. 한꺼번에 한 방에 117만 평. 오송에 바이오 캠퍼스 바이오 공장 짓는다고 117만 평을 풀었다니까. 이 117만 평이 얼마나 큰 땅이냐면 우리나라 절대농지를 10년 동안 푸는 거를 40%는 한 방에 푸는 거예요. 그래도 도민들이 박수 한 번 안 쳐요. 애썼다가 박수 한 번 안 쳐요. 우리 군수님이 대신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몰라. 여기는 보훈이 아니에요. 117만 명. 대한민국 K바이오스퀘어로 오송을 지정받았다니까요.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가져오는데 지금 내가 20만 평을 주고 걔들 데려오는데 교수만 400명, 연구자가 4,000명이에요. 그게 온다고요, 우리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어지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서울을 가는 길, 충청북도에서 서울 가는 길이 4개가 있는데 지금 땅값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전이 우리보다 30분 늦게 있어요.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왜 대전이 땅값이 청주 땅값은 2배지? 보은 땅값은 한 10배쯤 될걸? 왜 그런가? 땅값은 뭐로 결정되냐? 좀 비참한 얘기지만은 강남 가자야. 강남 누가 먼저 가느냐에 싸워야 됩니다. 마용성이라고 알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그거를 왜 마용성인지 아십니까? 이번 토지거래 지역으로 다 묶였어요. 왜?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하고 일산이 똑같이 신도시인데 분당, 일산의 땅값이 분당의 땅값의 반입니다. 왜 그런가? 분당은 강남을 10분이면 가고 일산은 1시간을 걸려야 가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는 어떻게 되냐? 청주에서 서울을 1시간 반 내에 갈 길이 없어요. 길이 그렇게 많이 나고 고속도로 그렇게 많이 나요. 안 돼. 그래서 청주를 해서 서울 가려면 2시간. 대전은 지난 20년 동안 대전 시내에서 기차를 타면 서울까지가 50분이면 갑니다. 그것이 땅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어떻게 됐냐? 오송에서 광명까지 45분에 갑니다. 지금 충주에서 이번에 길을 뚫어가지고 여기 57분에 판교까지 갑니다. 제천에서 청량리 가는 건 1시간 가는데 서울역까지 1시간 15분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뚫으려고 하는 이 뚫을 뚫으면 여기서부터 청주에서 여기까지가 50분에 갑니다. 이거를 뚫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가 몰려오고 여기다 공장을 짓고 여기에 물류를 짓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 짓겠다고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양이 필요한데 그걸 다 충청북도에 짓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만나려면 어려워.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고 거기 중심에는 보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앞으로 천지개벽이 여기도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가슴은 없어도 생각이 아주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 묘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서울에 가해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10번 선거에 나와서 5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난 떨어진 거 알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떨어져서 치과의사로 가서 치과의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은 왜 그렇게 다 야목에 있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옥 치과를 만들었습니다. 치과만 지금까지 한옥 치과 하나 있었는데 내가 도지사들만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아 이렇게 생긴 집이었어요. 여기로 올라가면 한옥 보존지역. 이거 지금 배물뜨기가 접니다. 그래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최고로 유명한 한옥 치과였어요. 외국인들 다 저기 와서 사진 찍는데 치과를 한옥에다 만든다는 생각은 한의원을 만든다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 만드는데 병원 기술자인데 병원 만드는데 왜 병원 만드는데 저렇게 돈을 써요? 인테리어에다 돈을 써야 되냐? 10억짜리 병원을 만들면 4억이 병원 인테리어에 들어갑니다. 병원 인테리어를 안 하면 망하나 해서 디스코 나이트 클럽이 불이 난 데를 5천만 원 들고 뜯어낸 곳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데 이거를 인테리어가 없는 병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망하나? 4억이 안 들어가니까 진료비를 40% 깎아주자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런 병원이 있어요. 요 브라인드, 요 250평짜리 브라인드를 하는데 1억이 넘게 듭니다.
이게 8m 7 브라인드 1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300만 원. 블록 있죠? 벽돌 구멍 뚫린 거. 그 옆으로 채웠어. 요 칸막이 이거 나무 안 쓰고 여기 아시바 있죠? 아시바. 그거 칠했었습니다. 천장은 그냥 두었고 아래도 바닥도 그냥 두고 조명을 이런 거 썼습니다. 요거 얼마냐? 하나에 1,000원짜리 그때. 병원 잘 해먹다가 도시사된 바람에 팔아버렸어요. 발상은 인테리어는 그때 그거 만들어 온 사람이 지금 현재 부지사로 있는 김수민이에요. 학생 때 저거 교수 따라서 저거 만들 때 왔는데 그때 그 교수가 야, 저 인테리어가 없는 브랜드가 없는 상표가 없는 저렇게 병원 하니까 돈이 가성비가 좋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거 만든 게 지금 있는 이마트의 노 브랜드입니다. 그것이 저기서부터 탄생한 겁니다. 저한테 쓴 소주도 한 잔은 안 샀지만 아이디어는 거기서 얻은 것이다. 자, 오송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송역 내가 이걸 우리 군수님한테 뭐 생각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야. 그냥 하는 게 아니지. 네? 잘 들으시라고. 오송역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기둥이 18m입니다. 18m.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m인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어 그리스에 가면. 나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8m, 9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높은지 아시겠죠? 산과 산을 연결했어요. 오송역이. 그런데 여기를 왜 놀리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km인데 2km에 18m의 그 공간을 왜 놀리냐 선화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철도에 정해놔서 요것만 좀 빌려다오. 요것만. 여기는 주차장 쓰고 요 위에만 내가 좀 공사해갖고 써볼 테니까. 그때 박경수 의원님도 반대 안 하셨나? 도의원들이 왜 하필이면은 다리 밑에 가서 그걸 하려고. 아, 다리 밑이 그 보통 다리 밑입니까 저기가 전국에서 1시간 거리에 2,500만이 사는 유일한 곳입니다. 백구. 아시죠? 그래서 거기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준공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다 서로고자 공사 다 끝났고요. 그 3D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1시간 거리에 오송이 있으니 이 공간에 와서 회의를 하고 갑니다. 이제 1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전국에서 회의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게 다음 달에 준공하면 내가 본 국민들 제일 먼저 초대할 테니 한번 오실래? 식사는 라면밖에 안 먹죠. 네? 한번 보시라고. 저렇게 역발상으로 어떻게 공간이 살아나는가를 보여주는데 저걸 하고 나면 저 2km의 공간은 킨텍스 코엑스의 100배 되는 공간이 우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좀 알아먹을 것 같은 용어인데 그렇죠?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청 뒤에 벙커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피난소로 만들어놨어요. 군사훈련할 때 일주일에 1년에 7일만 쓰는데 너무 아까워. 그 빵카를 안반을 뚫으려면 3천억이 들어가 지금. 그래서 훈련을 딴 데 주차장으로 옮기고 거기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저거 없이는 안 돼. 지금 공연을 시작하고 있는데 곧 9월달인가 8월달에 현대미술관이 거기다 공연합니다. 지금 황호동인가 그 방탄출인가 그 프로를 거기서 찍었어요.
강호동이지 황호동.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도 다 노래를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끄시고. 여긴 당사는 생각의 벙커 닫힌 문을 열고 now we conquer 오래된 벽에 샌빛을 칠해 예술과 창조의 바이브를 느껴게 노란 빨간 파란 믹스업 안편 이 공간 속에서 다 세게 물들어 따뜻한 봄바람 우리를 감싸 새같이 손뼉 쳐 리듬을 타 세게 물들어 oh yeah 이 순간을 feel like a morning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 지금 사실은 우리 폐교를 고쳐서 지금 최고의 레지던스를 만들었는데 그거까지만 할까? 대우초등학교를 볼까? 그거 2달 후에 저기 합니다. 준공합니다. 그때도 보훈군민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학교였는데요. 이런 학교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돼 있었던 데죠. 이걸 이렇게 고칩니다. 다시 쭉 시간 없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치는 레지던스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훈에 저렇게 버려지는 공간이 엄청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저한테 가져오시면 저렇게 고쳐드리겠단 말이에요. 제가 돈 들여서. 그 다음에 운영은 거기서 하시면 돼요. 청년들이 저기 가서 일하면 되거든요. 또 제 고향에 청천면이라는데 연초 창고가 있었는데 담배 모아놨던 창고가 있는데 그걸 뜯어내려고 하는 걸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고칩니다. 지금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가 고칩니다. 또 이렇게 고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치고 놀이터 같이 이렇게 고치고 아이들 커피도 마시는 곳으로 고쳐지는데 보훈에 이런 창고가 많이 있어. 저기 정미소 같은 창고도 있고 내가 많이 봤어요. 가져오면 제가 저렇게 고쳐드리겠다. 그게 있어야 여기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가져오십시오. 네? 의장님, 사사시사 버려지는 창고, 옛날 그 공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생태 무슨 박물관 같은 거 지금 많잖아. 그런 거 하면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 뭐 수도 없는 일들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든 충청북도를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건의사항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래도 또 많이 만들어 왔는데 다 듣지는 못하고 우선 건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선 들어드리고 또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질문 하실 분들 있으면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저하고 악수하고 가십시오. 네, 저기 뿌리시. 예, 보훈군 보훈단체 협의회장 강태만입니다. 저희 보훈군 보훈가족의 오랜 수건 사업인 보훈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때문에 우리 지사님한테 이 지원 자금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들 우리 앞으로 나오실까? 그 다음에 회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간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웬만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저는 한국 화해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금 보훈군에 정착한 청년 농부인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 한국농산대학교 화해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보훈군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단독형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 고령화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물을 생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북한을 재배를 하면서 이상 기후로 인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저와 같은 청년들을 위해 조금 스마트팜 관련된 지원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영향력을 농업 쪽에서 발산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번 더. 예, 다 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도의사 저는 보험군 의용수방대 연합회장 강민수입니다. 먼저 2024년도에 보훈국민대 염원인 충북 소방교육대를 보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충북 소방학교로 공무사업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과 신규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충북 소방교육대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 소방 공무원들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양질의 교육 훈련을 위해 충북 소방교육대가 충북 소방학교로 확대가 되면 보훈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소방학교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산 관광협회 회장 조빈입니다. 네, 저는 그 송산 발전을 위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송산의 그 잔디밭에 호텔 앞에 잔디밭에 무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군수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 중인데 사실 군에서 돈이 많이 딸리니까 거기서 많이 좀 도와줄 만한 바람이 무대 사업인데 그 땅이 잔디 광장은 누구 겁니까? 저희 겁니다. 법무사. 그 스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돈 한 번 내면 제가 돈을 내려보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송산 중간에 보면 폭포수가 있습니다. 폭포수의 그 전망대 사업이 지금 기획이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 듣고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강병만 보훈회장님께서 건의해주신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그 보훈군에 있는 복지회관이 노후되고 또 안에 있는 시설들이 낙후가 되어서 좀 연세가 있으셨던 우리 보훈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좀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산지에 있는 18개의 보훈단체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는 보훈군과 지금 공조해서 보훈부에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그 결과 보훈부에서는 국가 추경에 이 건립비가 반영이 된다면 일단 보훈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는 이제 보훈군과 함께 공조해서 국비 지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금 건의해 주신 그 특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타 시군에 이렇게 지원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 스마트 농산과장 황미석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는 지금 규모를 나눠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규모라든가 중규모는 이제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소규모 이제 스마트팜은 좀 시군 자체 또 융자금을 좀 활용해서 우선 진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는 이제 보험군에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안 지역의 스마트팜 대규모 임대팜을 국비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아마 8월경에 이제 공모를 할 계획으로 보험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쪽 타부 쪽에는 지금 이제 중규모로 해서 양념채소 스마트팜하고
그 경영실습장 스마트팜을 지금 도비 45억을 지금 별도로 지원해줘 갖고 금년도 준공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활용하시고 소규모는 이제 시군에서 좀 자체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거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수방본부 수방교육대 추진담당 이성진입니다. 강문수 봉우군 미용소공대 연합회장님의 질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교육대는 존경하는 이 김양환 지사님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지사님의 많은 관심으로 순조롭게 진행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화제 시설도 전문 교육 훈련 시설도 소박으로 가는 길로 있으며 국비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재형 교수님을 비롯한 보험금 내 많은 영혼을 담아서 예상되는 경제 효과 600억 원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화해 오늘 저녁 모임에 오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녁 모시면 오시면 좋겠고 청년들이 오늘 저녁을 같이 목표해서 불러오시면 좋고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돈을 그냥 도에서나 군에서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저리로 용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부담이 적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도시농부 같은 거 쓰시면 훨씬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청년들이 저렇게 살려고 하는 건 무조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파의 하루는 아무래도 틀어드리고 가야 되겠네. 노래를 또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사를 저어봤습니다. 지금 씻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호는 양념 스마트팜이라고 작년에 20억을 내려보내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지금 농사를 져가지고 깜찍하게 저렇게 하고 있다니까 27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원하시면 제가 기술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노래를 좀 만들었으니까 잠깐 부를 거 볼까요? 이거는 이제 수경을 해본 거 쪽파를 처음으로 수경에 성공을 했고 9번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저 약간의 온열기를 집어넣는 스마트팜 방식인데 특허는 우리 농업기술이 갖고 있고 이제 지금 그거를 갓은 지금 잘 되는 걸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무가 여름에 비싸니까 그것도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알타리 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래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배지 안에 그 전기장판처럼 온열기를 집어넣어서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주고 여름에는 냉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2달 반 만에 수확을 했는데 지금 3월 달에는 지금 40일 만에 수확했습니다. 지금 4월 달에는 아마 25일 만에 수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확하면 도시농부 써서 하고 도시 일하는 반포해서 다듬고 그 다음에 익힌 같은 김치로 공장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보훈의 그런 맞는 대출은 물론이고
그런 김장 양념 이런 농사도 확보하고 관광도 강화하고 또 여기 또 필요한 첨단 산업 기업들 유치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인프라도 깔고 해서 돈을 틀림없이 지금 좋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안 좋아지면 나중에 저한테 항의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 희망을 갖고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그 조금 부족한 말씀은 저한테 문자나 또 메일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드려드리겠습니다. 보훈에는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으로 돼 있고 지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신정부 주님이 나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 해줄 거 없냐고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써서 건물 짓고 운영비 내고 낭비하는 건 안 되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원할 생각으로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 보훈군이 우리 도의 지금 가장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앞으로 투자처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군의원님들도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는데 3만 명을 막아야 됩니다. 일단 인구가 3만 명 막아야 되니까 여기 계신 국민들이 전부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전화해서 빌빌거리는 동창들 있으면 두 가지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면 집 준다. 우리 집을 고쳐서 줄 테니까 농가주택 고쳐서 줄 테니까 내려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오면 일자리 준다. 군수님 못 만들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떠난 사람들, 출향 인사들이 보훈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오늘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한 가구가 그 두 명이든 한 사람이든 한 가구가 보훈으로 내려오면은 그 마을에 내가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원. 다른 데는 안 되고 보훈 보훈이 지금 3만 명 무너져야 되니까 마을 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마을에 빈집 같은 거 고쳐가지고 고치는 거 우리가 고칠 테니까 고쳐서 그 떠났던 사람들 초등학교 동창들 내려오라고 살면은 돈을 그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마을 기금으로 줄 테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자리나 스마트팜이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보훈은 지금 특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3만 400명 됐는데 400명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만 1,000, 3만 2천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1,000만 원 드리는 거 아시겠죠? 너무 돈으로 지금 꼬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복하면 있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한 두 서너 가구 들으면 마을 기금이 또 한 3, 4천만 원이 생기니까 그죠? 아까 군의원님들한테 다 외지에 나가서 그 출향 인사들 보훈군 향후회가 지금 청주에도 제일 잘 되고 전국에서 보훈군 향후회가 제일 잘 됩니다. 왜? 제일 많이 출향했으니까. 어디 지금 저 호남 향후회가 제일 잘 되는 것처럼 충청북도에서 지금 청주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보훈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계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데리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도 제 충정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에 정말 그 공기가 돌고 젊은이들이 내려오고 또 인구가 느는 그런 보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보훈의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군을 방문하셔서 지역의 현안사를 챙겨주시고 보훈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 김용환 지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